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세라는 이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보이죠. 그린벨트를 풀자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린벨트 비중이 조금 높아요. 전체 면적의 한 25%가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 예. 그린벨트로 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되는 게 전체에서 본다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게 한 3에서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1에서 5등급을 된다면 해제 기준이 되는 게 3에서 5등급이거든요. 이런 게 한 이 중에서 한 20%가 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크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내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있는데 몇 등급이지? 라고 보실 텐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말이죠. 이렇게 네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과연 집값이 정말 떨어지겠느냐 네네.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그린벨트 해제 아젠다를 보면서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금 시그널을 좀 읽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문제를 이제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어떤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제 구매 심리를 좀 자극해서 이제는 이 시장,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다. 한마디로 심리적 요인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 측면이라는 거를 이번에 가지고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그런 이유가 사실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이유로는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네, 그린벨트 풀어도요. 많이 생겨봤자 1만 호에서 1만 5천 호 정도가 되거든요. 수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빨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임기 내에 완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꼭 풀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선례가 없죠. 분당 판교만 보더라도 예.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만 앞당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적 측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한때 이 정부와 여당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게 말이죠. 네네. 한번 이렇게 풀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린 뉴딜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자가 웬 말이냐. 정부도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토지 개발이라는 게 한번 토지 형태를 바꿔버리면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압니다. 그래서 좀 신중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에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있는데 그린 뉴딜의 아젠다를 그저께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그린벨트 해제 아젠다를 끄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시장에선 받아들여야 될까 좀 헷갈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의아해하고 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지도에 보듯이 우리가 서초 강남이 가장 좀 유력한 지역으로 강남 나오고 쪽 그린벨트네. 네, 그렇죠.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넘습니다. 51%가 서초구에
51%가 그린벨트예요. 서쪽의 51%. 예, 이게 지금 많은 녹색은 작아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저희 강남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 서초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 밑에 쪽이 다 서초구인데 이제 강남 밑이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실제 서초구다 보니까 50% 이상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요. 대구 내곡동이죠. 내곡동 예비군 부대가 있습니다. 거의 부지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좀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기가 서울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외져 있고요. 외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가 평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여기를 낙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 강남구도 좀 있습니다. 15% 정도가 그린벨트인데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좀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인가요? 네네. 서초구 내곡동? 그쪽에서도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지구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전세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작용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좀 부작용도 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전세값이 올랐던 게 이제는 구매 심리가 있었습니다. 구매 심리가 이제는 기다리는 대기수로 넘어갔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린벨트 그때 풀고 세곡지구에 아파트 지었었거든요. 2009년에 분양했던 LH 프로지오 아파트가 그 당시에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3억 4천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호가를 좀 보고 왔어요. 지금 호가가 한 14억, 비슷한 아파트 단지. 한 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올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를 안 사고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대기했던 수요. 이 수요가 바로 전세 시장에 들어옴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폭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들이 아마 이번에도 불거질 수 있다. 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부작용 예측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서울시의 입장도 여전히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어젯밤에 성명도 냈어요. 그린벨트 못 푼다. 네네.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는 입장 표명이고요. 고 박원순 시장이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못을 딱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계속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의 직권 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법이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환경평가 보존 가치가 낮은 땅,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3에서 5등급의 땅 한해서 이거는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직권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와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안 되면 정말로 직권 해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